네, 안녕하세요. 이민주 육아상담소 이민주입니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발달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아이가 태어나면 고개를 가누고 허리에 힘이 생기고 뒤집고 스스로 앉고 걷고 뛰는 등 이 발달해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체를 사용해보는 경험을 통해 힘이 생기고 나의 신체를 인식하게 되고 또 조절해가는 능력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그냥 둬도 발달은 해갈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신체든 언어든 인지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자극을 통해서 지연되지 않고 잘 발달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데, 이때 부모의 역할이 정말 굉장히 중요하겠죠. 간혹 저희 아기는 아직 앉지 못해서 놀이는 못해요. 또 저희 아기는 아직 걷지 못해서 그런 활동은 어려워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반대로 되어야 합니다. 앉거나 서지 못해서 놀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놀이를 통해서 자극을 받고 그 자극으로 경험이 반복되면 그만큼 발달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신체 발달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민주쌤이 육아일기 서브 채널에서 또 저의 육아 일상을 공유하고 있죠. 통합발달 집콕놀이 제가 시리즈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신체 발달 편 올려드렸는데 집에서 할 수 있는 신체 놀이나 놀잇감 많이 공유해두었으니 참고해보세요. 놀잇감 정보나 영상 링크는 더보기 정보란에 남겨둘게요. 자, 그러면 아이의 신체는 어떻게 발달하고 언제 어떤 자극을 줘야 하는지 시작해보겠습니다. 신체 발달은 크게 팔, 다리, 몸을 사용하는 이 대근육 발달과 손과 손가락 이 작은 근육을 좀 더 섬세하게 사용하는 소근육 발달로 나뉘는데요. 일상에서 아이들이 기고 걷고 뛰고 균형 감각을 익히는, 즉 스스로 중심을 잡아보고 엄마 아빠와 또 친구들과 몸놀이도 즐기고 자전거를 타거나 킥보드를 타는 활동들이 모두 대근육이 적절하게 잘 발달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근육 발달을 통해 가장 기본이 되는 밥을 먹을 때 이 숟가락을 사용하고 포크를 사용하고 양말을 신고 신발을 벗고 또 글씨를 쓸 때 연필을 이렇게 힘있게 쥐고 글자를 또박또박 쓸 수 있고 테이프를 붙이고 가위질을 하면서 또 미술 활동을 하는 이 모든 것이 소근육이 잘 발달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신체 발달의 시기를 보면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뒤집기가 늦은 걸까요? 다른 아기들은 돌쯤 되면 이제 걸어 다니는데 우리 아기는 왜 아직까지도 걷지를 못하는 걸까요? 아이의 발달 시기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고 또 걱정하시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 발달의 속도에는 아이 개인마다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나는 기질이 반영되기도 하고 또 양육 환경에서 주 양육자의 기질이나 양육 태도가 크게 영향을 주기도 해요. 빨리 걷고 빨리 뛰고 뭔가 빠르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기 속도에 맞게 건강하게 발달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아이 원령에 따라 주기적으로 영유아 검진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아이가 병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정상 범주 내에서 잘 발달하고 있는지 판단이 가능해요. 그래서 영유아 검진을 가기 전에는 반드시 아이의 발달 상태를 여러분이 잘 관찰하고 궁금한 점이나 특이사항이 있으시면 꼭 메모를 해가셔서 아이를 직접 눈으로 보고 진단을 해줄 수 있는 그 시간을 중요하게 여겨주셔야 합니다. 아이가 타고난 기질이 도전적이고 또 양육자가 비교적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발달을 돕는다면 잘 발달해 갈 수 있는 반면에 워낙 조심성이 강한 기질의 아이 또는 양육자라면 아이의 발달은 다소 더딜 수 있겠죠. 아이 개인의 발달 속도도 충분히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간혹 적절한 발달 자극을 주지 않은 채 내 아이는 예민해서 안 돼, 내 아이는 발달이 좀 느린 아이야, 또는 놔두면 알아서 다 잘 크겠지 라는 마음으로 해줘야 하는 자극을 주지 않고 그 시기를 놓치는 것은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양육자의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양육 태도는 아이 발달에 정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정서적으로 아이가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늘 불안이 많고 어떤 새로운 자극이 없다면 결국 아이는 어떤 도전하는 것이 매우 두렵고
불안정한 심리 상태로 신체 발달뿐만 아니라 이 전반적인 발달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넘어질까봐, 목에 걸릴까봐, 다칠까봐 불안해서 어떤 기회도 주지 않고 시도도 하지 않는 것은 좋지 않아요. 외부의 자극에 의해 아이는 발달해 간다는 것을 정말 절대 잊지 마세요. 자, 신체 발달의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리 아이는 밥 먹을 때 아직도 손으로 먹어요. 아무리 숟가락으로 먹으라고 해도 손으로 먹는데 식습관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밥을 치워야 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때는 훈육이 아니라 놀이 시간에 손을 충분히 사용하고 도구를 활용해보는 놀이를 많이 시켜주어서 소근육 발달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숟가락, 포크 사용에 대한 교육은 식사 시간이 아니라 먼저 놀이 시간에 열심히 해주고 이 손에 힘이 충분히 생겼을 때 그때 식사 시간에 시도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죠. 뭘 해주려고 해도 너무 짜증을 내고 싫어하는데 어떤 놀이를 하죠? 자,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나 잘 발달하지 않은 신체 부분을 사용할 때 굉장히 답답해요. 자,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하거나 왼손으로 글씨를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딱지가 나겠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꾸 숟가락질을 사용하라고 교육을 하고 손으로 먹지 못하게 하면 더 중요한 먹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잃고 식사 시간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뒤집기 할 때를 떠올려 보면 잘 되지 않아서 짜증을 내고 막 터미타임 할 때도 얼굴이 시뻘개져서 울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계속해서 뒤집으려고 하고 결국 스스로 뒤집고 목에 힘도 생겨서 이렇게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 기억하시죠? 조금 큰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발 자전거가 너무너무 타고 싶지만 처음에는 자꾸 넘어져서 짜증나고 그럼에도 계속 도전하게 되죠. 이렇게 발달해 가려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람의 본능이라고 해요. 그것처럼 아이들이 놀이가 싫어서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처럼 잘 되지 않아서 그런 거고, 이 또한 발달해가는 과정에서 누군가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직접 경험을 무한 반복하면서 근력을 키워가고 또 균형 감각도 익히고 지구력도 생기고 비로소 신나게 놀이 과정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저희 아기가 놀이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놀이를 잘하는 것 같다, 발달이 빠른 것 같다 라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윤희도 똑같아요. 처음 경험하는 것에 대한 경계나 두려움도 있고 잘 되지 않을 때 정말 짜증도 많이 내요. 이때 부모는 잘 되지 않지만 도전하고 싶은 마음, 해냈을 때 성취감과 긍정적인 자아 인식을 할 수 있게, 또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획득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 중요해요. 그러면 과정을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첫 번째, 한 가지를 도전하더라도 그 과정은 놀이를 통해 즐길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목에 힘을 기르기 위해 하는 것이 터미타임인데 그냥 아이를 엎어놓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알록달록한 그림책이 있거나 재미있는 노래가 나오는 무언가가 있어서 고개를 들고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도록 흥미를 끌어주어야 해요. 그리고 조금씩 거리를 두고 아이가 손을 뻗어서 잡아보고 싶게 해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단계를 나눠서 진행해야 합니다. 좋아하는 장난감을 그냥 손에 쥐어주기보다는 눈앞에 두고 아이가 스스로 손을 뻗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처럼 점차 단계를 높여줄 수 있어야 해요. 너무 쉬워도 또 너무 어려워도 아이들의 흥미는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조율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킥보드 타기를 도전한다면 1단계는 킥보드와 친해지기, 2단계는 킥보드 타는 모델링 보여주기, 3단계는 킥보드의 손잡이를 잡고 서서 중심 잡도록 해서 태워주기, 4단계는 킥보드 탈 때 몸 동작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려주기, 5단계는 이제 비로소 스스로 도전해보기.
킥보드로 예를 들어주었지만 숟가락 사용이나 젓가락 사용, 혼자 걷기, 계단 오르기, 단추 잠그기 등 아이가 일상에서 배워가는 모든 것을 단계를 나눠서 1단계를 수월하게 성공하면 다음 단계를 도전할 수 있게 조금씩 단계를 높여주셔야 하고, 또 짜증낸다고 그만해 안아줄게 엄마가 해줄게가 아니라 아이가 평소 좋아하는 것, 흥미를 끌 수 있는 것, 아이의 취향을 고려해서 힘들지만 하고 싶게 만들어주고 또 해냈을 때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어서 도전하게끔 끌어줄 수 있는 기술을 여러분이 잘 익혀서 실천해야 합니다. 더 많은 예시와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 짧은 영상에서 다 공유하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지만, 제가 통합발달 집콕놀이 시리즈로 또 놀이하고 쉽게 만들어주는 놀이 기술도 민주쌤의 육아일기에서 발달 영역별로 제가 아이와 실제로 놀이하는 장면들 브이로그로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한 영상들은 꼭 참고해 보시고요. 또 인스타그램에서도 자주자주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발달에 조급한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오늘은 뭐 하고 놀까? 한 번 더 고민하고 도전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